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부터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죠. 자, 도시관리계획 이미 우리가 확인을 드렸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했어요. 다만 우리가 해석할 때는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구체적 계획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 그랬었고요. 그 내용으로서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용도구역에서 우리가 개발 제한구역 5차 시간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었었는데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구역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반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이것도 하나하나가 뭐가 된다?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뭐가 된다?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내용이 바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이 부분은 나중에 도시개발법, 그리고 정비법을 공부하시고 나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도시관리계획은요, 자,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 수립, 그리고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친 데 비해서 도시관리계획은 입안 그리고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입안이라는 절차와 결정이라는 절차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입안권자를 등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또 사실은 이제 이 지문을 보게 되면은 원칙하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것부터 먼저 정리해 볼까요? 자, 도시관리계획 내용부터 먼저 간단히 체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요. 토지의 주용도를 결정하는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도시관리계획이다. 두 번째, 용도지역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구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용도지구끼리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끼리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 4가지,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런 4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가 된다? 도시관리계획의 한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도시관리계획의 한 내용이다라고 봤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뭐가 된다?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하나가 뭐가 된다? 도시관리계획이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은 입안 그리고 결정이라는 절차로 이루어져야 돼서 먼저 입안과 관련해서 요걸 그러면 제가 미리 하나 써놓고 얘기할게요. 도시관리 입안 결정 절차를 미리 써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해서 결정하는 절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바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바로 뭐 있어요? 바로 그 절차가 바로 공청회라고 하는 간접적인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을 채택했던 것인데 비해서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공고 그리고 열람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즉 이것은 직접적인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묶어서 우리가 입안, 아까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거의 비슷한데요. 얘는 이제 입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결정 신청하게 되면 일단은 협의라고 하는 절차 똑같이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의라고 하는 절차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고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결정고시라는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줄여서 얘기하면 도시관리계획은 입안을 해서 그리고 결정고시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입안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래도 있죠. 자, 요 절차는 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다만 입안 결정 절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똑같은 구조입니다. 요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입안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입안하기 위해서 공고열람, 입안하기 위해서 지방의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고, 자, 결정고시하기 위해서 협의 그리고 심의라는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먼저 우리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 할 때요, 수립 승인 이렇게 갔듯이 먼저, 자, 입안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입안. 자, 그래서 입안 그 원칙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별시장, 되어 있죠?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는 자 어디에 대해서 관할 구역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된다. 도시 관리 계획을 입안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안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똑같은 도시 기본계획과 똑같은 형태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먼저 입안권자 지금 누가 된다? 바로 특광시장 군수. 이게 원칙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 결국은 뭐였습니까? 도시계획의 일종이었었고 도시계획은 뭐다?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한 토지이용계획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안권자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뭐예요? 도지사라든가 예외적으로 누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입안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관리에 입안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바로 어떻다? 예외. 자, 자신의 관할구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를 입안을 할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자, 도시기본계획은 어떻습니까? 수립하는 거 가능하다고 그랬었죠? 역시 똑같은 구조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 인접시 또는 군을 어떻다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입안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입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석을 해보면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 그 중에 하나,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지정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용도적인 지정이 안 되면 뭘로 본다? 자연 환경 보전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연 환경 보전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설령 입안을 안 해도 이미 자연 환경 보전적으로 입안을 했었다고 간주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입안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입안이 다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결정이 된 걸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결정이 된다고 본 것은 입안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입안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입안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가, 이런 것은 전혀 의미를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거 장난 또 이렇게 칠 수도 있겠네요.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군으로 10만 이하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장난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큰 틀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건 도시 기본 계획에 관한 부분이고,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여기서는 도시관리계획 의미만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요 부분부터 먼저 언급했었죠. 입안해야 된다. 아니다. 입안하지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럼 두 번째, 요 뒤에서부터 가십시다. 자, 바로 뭐다? 관할구역에 대해서 입안하는 게 원칙인데, 어떻다? 인접시군을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바로 교재 45페이지. 자, 이래 되어 있죠. 참고라고 하는 부분 되어 있죠. 참고. 자, 인접 특광시군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번 인접지를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이래 되어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청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한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봅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이제 아까 우리 비슷한 케이스 있었죠. 도시 기본계획이 있었던 원칙적으로 자신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입안을 해야 되지만, 수립을 해야 되지만, 자,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자, 인접시군을 포함해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했어요. 미리 인접한 특광시장 군수와 협의를 한 경우도
때는 인접한 특광시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해서 도시 기본계획 수립 환경. 이 두 번째 경우는 아까 우리 봤던 케이스입니다. 우리 이런 경우 예를 들었었죠. 자,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하고 그다음에 화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병점역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이런 경우 있다고 했어요. 원래 화성시, 이 병점은 화성시에 속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 사연이 있게 되면 이렇게 수원시장에 포함을 해서 수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바로 도시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도시 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킨 계획이다 보니까 어떻다?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자,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도 포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도시 관리계획을 위반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위반권자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보시게 되면 바로 예외적 위반권자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적 위반권자. 지금 원칙적인 위반권자는 누가 되는데 시특광 시장 군수가 위반권자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누가 도지사나 또 건설교통부 장관이 위반권자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도지사 한번 볼까요? 도지사 보니까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 도지사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요청에 있어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위반해야 된다가 아니죠. 위반할 수 있답니다. 자, 원칙적으로 누가 위반한다? 특광, 시장, 군수가 위반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특광, 시장, 군수가 위반한다. 자, 그래서 1번 2개 이상의 시군이죠.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등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아까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꾸 예를 들었던 게 우리 아까 서울하고 과천을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서울하고 과천. 그 사이에 이 청계산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게 됩니다. 청계산이 있어요. 서울에도 있고 과천 연결되어 있어요. 뭐 의왕도 연결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역의 용도지역, 토지의 주 용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용도지역은 바로 뭐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가 서울이고 이쪽이 과천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쪽 앞부분 자, 용도지역 위반 누가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누가 위반해야 됩니까? 요건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요. 다시 갑니다. 요건 좀 이따 들리는데 실수했어요. 다시 자, 요렇게 갑니다. 자, 안양, 자, 과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안양, 과천 같은 이제 뭡니까? 같은 도에 이제 이게 이해가 돼요. 잘못 예를 들었죠. 자, 이 산이 있죠. 자, 이쪽이 안양이고, 자, 이쪽이 과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위반 누가 해야 됩니까? 네, 또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또 그래. 하나 또 그새 배웠다고 그 잊어먹기 전에 얼른 써먹자 이것이죠. 안양 시정 위반을 해야 되죠. 그죠? 이쪽은 누가 위반해요? 과천 시정. 무슨 도지사가 왜 나와요? 도지사가. 그런데 안양 시장은 이쪽에다 예를 들어서 위반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 도시 쪽 주상공로에서 녹지로 위반하고 이 과천 시정 일을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위반을 했다고 치자고요. 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죠? 예, 이때 이 부분 누가 위반한다? 여기는 안양인데 왜 과천시장이 나와요 거기서? 이 부분 누가 위반한다? 안양시장. 이쪽은 누가 위반한다? 과천시장. 각각 가는 게 원칙이라고요. 각각 가는 게 원칙이라고요. 아까 광역계획권하고 광역도시계획을 또 얘기했잖아요. 국가계획이 있어야지.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 광역계획 위치를 먼저 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위치. 이게 어디냐? 안양. 양 또 써줄게요. 과천 또 나중에 딴 얘기 안 써 있어서 그렇다고. 이거 누가 위반한다? 당연히 안양 시장. 그 다음에 좀 과천 시장. 근데 이럴 경우에 애매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누구도 위반할 수 있다. 도지사도 위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누가 위반한다고 이쪽에 나왔냐? 안양시장. 이쪽은 누가? 과천시장. 끊어서 무조건 원칙으로 가야 된다고요. 예외에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도지사가 위반해야 된다가 아니라 도 위반을 할 수가 있다고요. 전혀 중요치 않아요, 사실은. 예외는 중요치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꼭 예외에 목숨을 걸어요. 예외. 자, 공법은 예외 몰라도 됩니다. 예외가 있냐 없냐 정도만 알아도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요.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예외 안 내도 공법은 문제를 아무리 쉽게 낸다고 해도 어차피 수험생이 알아서 다 틀려줘. 진짜라니까요? 알아서 다 틀려주는데 가끔 출제위원들이 오버하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하마터면 애들이라고 그럴 뻔했다. 오버해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전에 한번 15회 때 출제에 들어가신 분이 그거 했어요. 출제를 딱 했는데 그랬대요. 그 하신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쫙 보더니 너무 쉬운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번 빠꾸. 다시 좀 어렵게 냈대요. 그러면 또 그러더래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하여튼 관계자, 이거 문제가 너무 쉬운데 지금 공인중개사를 너무 허접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잘해? 그럼 어렵게, 그럼 내 보지 이렇게 써? 어렵게 되고 나서 이제 0.47% 해가지고 출제비인들 죽이네 살리네 막 그랬잖아요. 예? 1%였다고요? 15회 때. 그 양반이 열받았잖아요. 그 양반 멘트가 그래요. 그분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욕설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희처럼 막 나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올바른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침 새벽 6시에 출근하십니다, 학교에. 그때부터 공부를 해요. 또는 5시 반에 출근하면 30분간 테니스를 치고, 그렇게 아침에 운동까지 하는 사람들. 정말 재수 왔다죠. 제가 전에 언제, 출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좀 친하게 지내볼까 하고, 뽀짝거리면서 별로 사실 그렇게 안 친한데, 가가지고 친한 척 하면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복덕방 강연을 다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그 양반이 선수예요. 학교 교수 연구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끝에서 그냥 원탁 머리 전화기 자꾸 회의했다니까요. 얘기해. 할 얘기 있으면 해봐라. 멀리서 그냥 기분 나쁘게. 우리가 그지야? 그 양반 그걸 안 들어갔어요. 그 안 들어갈 거면서 뭘 그래 튕기기는. 다시 돌아갔어요. 공법은 쉽게 내도 잘 못 풉니다.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자꾸 예외를 공부하게 되면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주 어려운 문제는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 20%, 어려운 문제 20%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중간 단계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20%를 맞추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주 예외를 공부를 하십니다. 부질없는 짓이죠. 나머지 80%를 맞출 생각을 해야지. 그 어려운 문제 맞추면 그게 하나 맞추면 무조건 합격증 주나? 아니지 않습니까? 무난하게 공부하시라고요. 학문하지 마시라고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입안권자, 기본적으로 누구다? 특광시장군수다. 예외적으로 누가?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 첫 번째 뒤쪽 보니까 이래 있죠.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지금 만약에 안양과 과천을 연결한 도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 누가 입안해야 된다? 요건 안양시장, 요건 과천시장. 근데 이런 경우에 누구도 할 수가 있다. 건설교통부, 도지사도 입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라고 보시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다가 경기도지사가 화장장을 설치해서 만약 공약을 했다 하십시오. 그래서 안양시에서 2표,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 몰표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화장장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화장장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반시설. 그죠?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이것도 도시관리 입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이 입안권자 누구라고요? 안양시장으로 가야 되고 도지사가 나오고 싶어도 그 혀를 얼른 깨물어버려야 돼요. 원칙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자꾸 예외 현혹되지 마시고. 당연히 안양시장이 입안권자가 돼야 되는데 안양시장이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맞아 죽을 일 있습니까? 자기는 몰표를 받은 것도 아닌데 몰매 맞을 일 있습니까? 안양시민한테 절대 입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 도지사도 입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칙의 예외를 바라보실 때 딱딱 끊어줄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거 미쳐버립니다. 그 다음 이제 예외 건교부장 한번 볼까요? 건교부장은 다음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여기다가 이제 그런 거 하나 볼까요? 이 운동장도요. 운동장 아시죠? 운동장도 기반시설입니다. 앞으로 공부하시게요. 운동장 기반시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안양에다 월드컵 우리가 한 번 더 공 한번 또 한 번 차 봐야죠. 조기 축구에 다들 일어서서
공 개대처럼 한번 차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을 한번 찾아야겠다고 월드컵을 유출했어요. 안양에다가 만약에 운동장을 설치하는데 이게 국가적인 중대 목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방권자는 누가 된다? 안양시장. 속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이방권자는 누가 된다? 안양시장. 근데 국가적인 중대 목표가 됐을 때는 누구도 입안할 수 있다. 건설교통. 이렇게 가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칙에 의해 혼동에 흥분해갖고 국가계획나오면 좋아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건교부 장관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는 틀릴 수도 있어요. 다만 중개시험에서 그렇게 상세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공부하실 때는 원칙과 예외를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도경시 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지정되는 용도 지역 등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우리 지리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리산 하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전북 남원시가 되겠습니다. 전북 남원시. 그 다음에 이쪽에 전남 구례군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함양, 경남이죠. 경남 함양. 그 다음에 이쪽이 뭔가요? 산청. 이게 수준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데까지 다 돌아다니게 되면은, 여기가 보통 3박 4일에도 거의 돈 들지 않습니다. 삭신만 좀 쓰시면 되는 거예요. 형편 좀 좋은 분들은 주로 바닷가 이런 데를 가고 돈질을 하죠. 다시 돌아가세요. 이쪽에 용도 지역을 입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쪽 누가 입안해야 돼요? 네, 또 이럴 줄 알았어요. 남원 군서면 남원 시민들이 일어나서 걸기대의합니다. 지금이 성주장 사는 시대니 남은 군수계, 남은 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실수로 부산시를 가르쳐갖고 시골 이렇게 얘기했다가 학교 후배들 부산 애들 몇 명 모아갖고 진작에 얘기합니다. 어떻게 인구 500만 도시가 시골이냐.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이지 뭐 어차피. 제가 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덤비지를 못했어요. 그 후로 연락 끊겼습니다. 부산 그 후배들한테. 다시 돌아가서 남원시장 입안하면 이쪽은 누가요? 구례군수가, 산청군수가, 함양군수가 입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입안을 한 결과를 보니까 누구는 녹지죠, 누구는 관리죠, 누구는 농림지죠, 누구는 자연,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이거 누가 입안한다? 그냥 남원시장이라니까요. 왜 또 기본 원칙은 누가 한다? 남원시장. 근데 건교부 장관도 입안을 할 수가 있다. 이래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2번의 뒤쪽에 도계상시 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관리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쪽에다가 이 지리산을 순환하는 도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도로 기반설이죠? 그러면 입안을 먼저 해야 돼요. 입안 누가 해야 됩니까? 이쪽은? 남원시장. 그렇죠. 함정 빠지면 안 되죠. 함정 빠지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남원시장, 구례군수, 산청군수, 함양군수. 다만 이런 경우에 누구도 예외적으로 입안을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장관도 도계상시 도기 때문에 자,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도 입안을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특광시장 군수가 138조 규정에 의한 괄호 열고 도시관리계획 정비견이라고 써 있죠. 까지 건교부 장관의 도시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하실래나 모르겠네요. 앞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자, 도시관리계획은 뭐에 적합해야 된다?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특광시장군수가 입안을 한 도시관리계획이 만약에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는 바로 어떻다? 조정, 기한을 정해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조정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특광시장 군수가 배째라고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확 배를 째버린다 이런 얘기죠. 건교부 장관이 직접 입안을 하지, 말을 안 들으니까.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을 해야 되는데 특광시장 군수가 계속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누구도 건교부 장관도 입안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CRTM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요지는 일단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누가 된다? 원칙적으로 특광시장 군수. 다만 예외적으로 도지사나 예외적으로 건교부 장관이 입안자가 될 수가 있다. 주의하실 거. 도지사나 건교부 장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은 입안을 할 수 있다 없다? 주민은 입안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꼭 나오는 게 있어. 주민이 나와요. 예외적으로, 아니 그렇게 나온다고. 예외적으로 자, 주민이 입안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결국은 얘를 묶어서 얘기하면 결국은 도시관리가 누가 위반한다? 행정청 이렇게 가자고 그랬잖아요. 다시 그래. 토지연계획은 누가 만든다? 토지연계획 여기 있었죠. 토지연계획은 누가 만든다? 행정청. 그러면 각각의 토지 소유자가 개발행 자신의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런 토지연계획에 적합하게 개발행위를 해야 된다. 도시관리계획도 결국 뭐예요? 행정계획. 자, 바로 토지연계획의 일종이죠. 그래서 바로 행정청만이 위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좀 몇 가지 잡다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위반의 원칙 등 해서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의 적합성에서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맞죠? 하위 계획이니까 바로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차등적 위반이라고 되어 있죠. 46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보고 계십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농촌, 산촌,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용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화되게 위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얼핏 보면 이거 말이 나쁜 얘기 같습니다. 차등을 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쁜 얘기 같은 느낌을 준다고요. 차별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 전 든다고요. 아니요. 이거 당연한 얘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은 도로도 더 설치를 해줘야 되고 사람들이 안 모이는 지역은 어때요? 도로가 설치할 필요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차등화 위반이라는 겁니다. 운동장 이런 것들을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골고루 차등을 두지 않고 위반해도 뭐 이러면 이게 틀린 거예요. 그죠? 아니 도로를 설치를 해야 될 지역이 있고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게 평등히 하는 게 아니라 설치해야 될 지역은 많이 설치를 하고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또 설치를 안 하고 그렇게 차등화되게 위반을 해야 돼. 이런 의미가 되고 세 번째 동시반이죠. 자, 기본 전제는 이거죠. 광역도시계획 먼저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기본계획 만들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을 만드는 이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이 제일 상위 계획부터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동시 위반이라고 해서 검경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자, 바로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시 위반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별 의미 없고요. 자, 도시관리계획 위반의 기준, 수립의 기준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준,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기본적으로 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한다. 이에 비해서 광역도시계획의 경우 일정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이 도시관리계획은 바로 구체적인 계획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보도록 합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할 것. 바로 이거죠. 바로 상위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할 것. 그리고 도시의 성장 추세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바로 앞에서 봤던 얘기, 차별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지역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 한지를 몰라버려요. 미쳐버렸어요. 벌써 자 우리가 47페이지 교재에 따라서 혹시 제본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쪽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불량품이고 반품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2번 볼까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시군의 경우 당해 시군의 장기 발전 구상 및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아까 우리 보셨죠?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시 또는 군이 있었죠?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어떻게 한다? 도시관리계획 만들 때 장기 발전 방향 이런 것들 한두 개 집어 넣어주도록 해라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세 번째, 자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부분에 한정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이거 뭔 소리냐면 바로 용도지구.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용도지구 이런 것이 되겠네요. 용도지구는 모든 토지 지정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일정한 목적이 있게 되면 그 대상 지역만 대상으로 용도 지구 같은 걸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마찬가지 사실은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은 좀 비교적 덜 검토를 했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뭔가 문제가 있는 지역을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는 지역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모든 지역을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문제가 있는 지역 위주로 손댈 수도 있다. 왜? 이게 테크니컬하고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 공간구조는 생활권 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 편익 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만 특별히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큰 쟁점은 되지 않겠고요. 자, 한 페이지 또 넘기시게 되면은 자, 48페이지 도시관리 입안의 제한 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래 되어 있죠. 입안의 제한에서 주민 이렇게 해서 바로 앞에서 우리 말씀드렸더니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특광 시장 군수가 되고 예외적으로 도지사,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입안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은 입안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입안에 제한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주민은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게 다 모든 도시관리계 아니죠. 두 가지예요.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그리고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입안을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정하고 있냐면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 같은 경우는 개별 필지에 따라서 워낙 땅값의 현저한 차이가 따르게 되고 토지 소유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너무 부침이 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랑 친한 놈이다. 내 땅이다. 그러면 용도 지역 중에 제일 돈된 땅을 우리가 중심상업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다 중심상업적 지정해 주세요. 사람들 귀찮게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만 한 얘기라고요. 그죠? 자기 돈 되는 방향으로 보면 이게 입안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일반 민원 제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시청, 구구, 시군 가갖고 이거 바꿔주세요. 자꾸 데모하는 거. 그걸 생각하시라고요. 근데 내 땅 비싸게 좀 해주세요. 이 얘기하면 좀 민망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로 설치하고 공원 설치, 녹지 설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로 공원 설치하면 자기 혼자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지역 주민 전체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혼자 이거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로 기반설의 설정비 계량에 대해서 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도로 만들자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가서 도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공원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다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고요. 자, 요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반적인 토지 용도지, 즉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 구역, 기반 시설의 설정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좀 특별히 대우를 해서 좀 보통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지역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요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할 때 제가 한참 얘기가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도록 했는데 자, 요것도 전체 이익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개별적인 이익이 너무 첨예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은 입안을 제한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이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 내 땅은 다 중심상업지역 그리고 어저께 나는 술 먹다가 맞짱 뜯는 땅은 다 개발 제한구 이렇게 입안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전체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기반 시설의 설정비랑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과 관련해서 모두 다 입안을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반영 여부의 통보라고 되어 있죠. 니은번 바로 보시면 되겠네요. 도시관리의 입안의 제한은 건교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자, 제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요지는 뭐예요? 행정청하고 주민관이니까 며칠 내? 원칙적으로 60일 내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요. 그죠? 행정청끼리 의견이죠. 그러면 입안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으면 뭔가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입안해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얘기하고 아무 얘기를 안 해요. 3달이 가고 4달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계속 얘기를 안 해요. 환장하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주민과 행정청 간에는 며칠 내 쇼부를 내야 된다. 원칙적으로 60일 내. 또 그러면 또 공부 좀 한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밑줄 긋고 30일 연장할 수도 있는 씨알 데 없는 걸 외우는데 아무 영향권 없는 글입니다. 쟁점이 안 된다고요.
이건 이제 실무상 필요해서 30일 연장 이런 게 들어간 것이지, 이게 30일이면 어떻고 40일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게 맞는다. 다만 전체적으로 30일, 60일이라는 이 숫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비용부도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도시관리 입안에 대해서 보셨어요. 입안권자는 결국은 누가 된다? 원칙은 특광시행군수, 예외도지사, 예외건설교통부 장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이제 결정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결정은 쉽습니다. 자, 결정,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줄이면 입안을 해서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결정권자, 원칙은 누구다? 시도지사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에 신청해서 결정한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원칙은 시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누가 된다?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예외가 중요치 않다고, 내용 검토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거의 드물게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만한 것이 이 예외 중에서 건교부 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요건 좀 주의를 해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49페이지 나와 있죠? 49페이지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도시관리계획. 첫 번째, 건교부 장관이 입안을 한 도시관리계획 나와 있죠? 그죠? 그거예요. 지금 건교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입안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정은 사인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만약 원칙 시도지사 때 건교부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흥분했고 그래 이렇게 반말했다가 나중에 된통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교부 장관이 입안했을 때는 행정체계상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장관. 그러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지금 이제 도시관리계획은 입안에서 결정, 그리고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누가 된다?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그리고 시장 또는 누가? 군수가 입안권자다. 이때 자, 결정권자 원칙적으로 누가 된다? 시도지사라고 했었고요. 지금 보니까 예외적으로 누가? 건교부 장관이 결정권자, 그리고 아까 입안권자 예외적으로 도지사, 예외적으로 누구예요? 건설교통부 장관 이래 되어 있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교부 장관이 결정한 도시관리계획,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래서 같이 몰려다니는 애들이네요. 이 외에도 사실 용도구역이죠. 얘들이 용도구역 중에서 뭐가 있어요? 그게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외에도 뭐가 빠져 있어요? 그게 하나가 도시자연 공원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구역이 있거든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뒤에 가서 언급합니다. 용도구역 할 때. 자, 그랬을 때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누가 결정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써있죠? 그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원칙으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시도지사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따로 언급하는 무조건 다 시도지사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은 누가 된다? 시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도지사. 자, 그래서 용도구역 중에서 3개는 누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건교부 장관이, 하나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5번. 자, 요거 이제 의미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번, 3번, 4번을 왜, 또 5번, 6번, 7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왜, 자, 건교부 장관이 결정을 하냐면요, 선심 행정의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러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를 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쇼를 해버립니다. 한번 보여준다고요. 땅값 폭등하게 만들어준다고요.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권한을 만약에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부여를 하게 되면 지자체 선거할 때마다 후보들이 개발제한구역 풀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해본단 말이에요. 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발제한구역이 나만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개발제한구역 철저히 규제를 책임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도지사한테 지정을, 권한을 주게 되면 마구잡이로 풀어버릴까봐 어떻다? 오직 건교부 장관만이 결정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똑같은 개념입니다. 규제가 아주 강한 지역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지정 변경권을 만약 시도지사에게 주게 되면은 시도지사는 마구잡이로 풀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장관만이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예요. 5번, 6번, 7번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제 의미를 볼 거예요. 5제곱킬로미터 토지의 총 면적이 5제곱킬로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에. 자, 볼까요? 5제곱킬로미터는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용도지역이 우리가 아까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거 있죠? 지금 농림지역이 있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요. 용도지역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문제는 도시지역의 말입니다. 도시지역에.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인구와 사람이 밀집된다고 해서 지정된 개발 가능한 도시지역에 바퀴벌레가 개떼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자연환경 보전하자고 용도지역을 도시에서 자연환경 보전으로 바꾼다 안 바꾼다? 용도지역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바꿔요? 바퀴벌레가 보전할 거예요? F키라면 되지.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으로 내려온 경우는 이론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개발이 다 됐는데 뭘 보전을 하긴 뭘 보전을 해요. 그러면 용도지역을 보통 변경한다는 얘기는 이 개발이 안 된 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면 이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서 의심하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규제가 강하다 해서 규제가 약한다고 올라가는 걸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규모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권을 누구한테 주면은 시도지사한테 주면은 선거철마다 가고 시골에 가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관리해서 도시적으로 용도지역 바꿔주겠다고 공약을 해버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국도가 다 도시지역이 돼버린다. 순식간에요. 그죠? 그런 거 막으려고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다. 건설, 교통. 시도지사는 못 믿는 거예요. 이놈들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간의 용도적 지정 변경인데 의미는 그건데 사실 이건 시험에 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뭐라고 써 있어요? 다음에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 예외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경우를 제외한다. 그 1, 2, 3, 4, 5번, 1, 2, 3, 4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결국은 어떻다고? 이때 또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너무 복잡스럽죠? 그거라고요. 복잡스럽다.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관리지역을 도시적으로 변경한 도시관리계획은 건교부장으로 결정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모르죠. 오답 시비가 붙는다고요. 아니 그 밑에 또 예외가 있는데 예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하지 않았잖냐. 그죠? 그러니까 이게 5제곱킬로미터 용도적 지정 변경은 이 자체로는 어렵지가 않아요. 외우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이걸 내게 되면은 복수 정답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거기다 꼭꼭 가로를 넣고 뭐라고? 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뭐 예외적인 경우를 또 제외한다. 이런 말 길게 써야 돼. 길게. 엄청나게 길게 써야 돼요. 그런 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워낙 복잡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요것들은 사실은 케이스를 가지고 만들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도시적 외지역에 농공단지 지정을 위해서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케이스 문제를 만들 수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자체로는 쉽게 문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6번 갑니다. 일단 의미는 아셨죠? 의미는 아셨죠? 아니 도시관리 농림 5제곱 대규모로 풀어버릴 걸 막기 위해서. 그 다음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군에서 면적이 50만 제곱미터의 녹지를 주상공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죠.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으로 나눌 수가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된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주상공록으로. 그러면 50만 제곱미터는 5제곱킬로미터의 10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5제곱킬로미터가 500만 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이 규모가 10분의 1에 불과하더라도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가게 되면 가격 상승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연환경 보전적 만원 했을 때 농림지역 바꿔봤자 그까이 거 뭐 12,000원,
관리자 가봤자 15,000원밖에 안 올라요. 하지만 녹지 10만 원 할 때 주상공은 30만 원, 40만 원 나가.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바로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요거 바로 어떻다? 선심 행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장관만이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시험이 내기 어려워요. 왜? 기본 전제가 뭐예요?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아니한 시군에서 이런 전제가 붙어 있죠? 그러면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된 시군에서는 이거 바꿔도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5번이나 6번은 전제 요건을 넣게 되면은 전제 조건을 넣게 되면은 지문이 지나치게 길어져요. 그죠? 엄청나게 지문이 이게 거의 2배입니다. 일반 시험지로 보게 되면 2배 정도 두께 글씨 크게 된다고요. 그럼 4줄이 막 나와버려. 4줄, 5줄씩. 시험 지문을 그렇게 길게 못 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왜?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죠? 무조건 1분에 한 문제입니다. 정상인 출제 기준 자체가. 그러면 한번 15회 시험 문제가 제일 됐던 게 뭐냐면은 1분에 한 문제를 못 푸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1분 동안 지문 자체를 읽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 문제는 잘 내지 않습니다. 그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오늘의 돌발 보너스 힌트.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모의고사 말고 실제 시험에서 지문이 5개가 뜹니다. 즉 보니까 더럽게 깁니다. 전반적으로. 1번이나 2번이 답입니다. 왜? 2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 1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 무슨 문제 아시겠어요? 지문이 전반적으로 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특히나 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주로 1번이나 2번이 답이 됩니다. 왜? 상식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읽어간다고 생각을 하지 5번 읽고 4번 이렇게 읽는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1분 안에 풀기 위해서는 그게 진짜 그렇습니다. 1분 안에 풀기 위해서는 그게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강의는 못해도 이런 테크닉은 또 잔머리는 좀 제가 좀 돼요. 학계론 있죠? 계산 문제 있죠? 올해 17회 시험에서 계산 문제는 다 답이 2번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유 듣고 싶으면 따로 500원씩 내서 그런 특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학계론 계산 문제는 거의 확률상 2번이 80%, 90% 이상입니다. 기출문제 나중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 번호 순서만. 계산 문제. 심지어 공법이나 이런 부분도 계산 문제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건 출제위원들의 알량한 잔대가리가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뭔 소리냐면 어떤 계산 문제를 해서 숫자가 딱 나오잖아요. 숫자가 5가 나오잖아요. 답이 5가 딱 나왔다 하자고요. 계산 문제 답이. 5라는 숫자가 답이라고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꼭 요걸 1번에 배치하지 않습니다. 5번에 배치하지 않습니다. 보통 2번에 배치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심리가 뭐냐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계산을 해서 5가 나오는 것보다 7이 나오고 10이 나오고 15가 나오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진짜 단순한 생각이에요. 숫자가 크면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습관이 붙어가지고 보통 1번은 잘 배치를 안 해요. 너무 딱 티가 나서 그런지. 대부분 2번입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말이 마지막에 정희망이 안 보일 때 한번 도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지금이야 여유가 좀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웃으시지만은 나중에 계산 문제 전혀 모르겠고 답도 안 나고 인생이 암담하고 까마득했을 때 구세주 같은 번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6번을 보시고 7번을 넘어가도록 합니다. 건교부 장관이 결정한 도시관리예요. 이런 강의 없습니다. 다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강의를 하지 저만 약간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있으니까 좀 다 정상적인 사람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요. 근데 제 얘기가 거의 맞습니다. 이건 찍기에도 법칙이 있어요. 찍기에도 원칙이 있고요. 제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토지 면적이 5제곱킬로미터 이상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이 되어 있죠. 그럼 이런 의미네요.
우리가 이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데, 요거요, 1종하고 2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거기 제2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나와 있죠? 1종은 목적이 뭐냐면은, 1종의 목적은 뭘 하자는 얘기냐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개발이나, 그 다음에 정비나, 그리고 또 뭐예요?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적이 제1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 있고요. 1종.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제2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제2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1종은 자, 주로 지정을 하는 게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에도 지정을 할 수 있고 또 이론상 비도시 지역에도 지정을 합니다. 비도시적이 무엇이죠? 네, 또 농촌, 농림지역이죠.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 요겁니다. 우리 용도지역을 항상 판단해야 돼요. 도시지역의 반대말이 비도시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 전국도에 어디나 보통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근데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지정을 합니다. 1종은. 이에 비해서 2종은 무조건 비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즉 관리나 이쪽 보실까요? 관리나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싶으면 뭘로 정할 수 있다? 제2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관리에서 도시지역을 가는 것이나 관리적, 용도적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더 씌워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나 물론 도시지역 가는 게 더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확정적이지는 않고 도시지역도 주상공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확정되지 않고 어찌됐든 관리나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다?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아까 관리는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간에 5제곱킬로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원칙적으로 어떻다? 건교부장을 결정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시도지사가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용도적 안 바꿔버리고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마구잡이로 막 지정을 해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막기 위해서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장관. 이 7가지는 조금 예외적인 사항이라 하지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 원칙 결정권자 시도지사 예외 건교부 장관.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했습니다. 용도지역을 위반했다 치십시오. 결정권자 누굽니까? 결정권자 누굽니까? 예죠. 그죠? 광역시장이 위반했으면 누가 결정합니까? 광역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그죠? 시도지사 시장이나 군수, 도 밑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가 위반했으면 누가 결정한다? 도지사가. 이렇게 하는 거죠. 도지사가 위반해서 누가 결정한다? 내가 꼭 여기서 꼭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건교부 장관이 여기 있어요. 건교부 장관이. 도지사로 가야 되죠? 참 사람들 심리 이상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분위기 딱 띄우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위반했으면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면 흐뭇해갖고 다들 건교부 장관. 어디 7개 케이스에 건교부 장관이 있어요. 도지사가 위반한 경우가 있어요. 없죠? 도지사가 위반한 경우 없잖아 여기는. 그럼 당연히 시도지사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교부 장관 위반했다. 누가 결정한다? 건교부 장관이죠? 그죠? 하나 행정청, 행정체계 때문에 건교부 장관 위반한 경우 건교부 장관 결정하고 나머지는 다 자 선심행정과 관련된 그 도시 관리계획 내용이 선심행정과 관련됐을 때 누가 결정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권자 보셨까지 보셨고, 남은 시간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 좀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들 좀 체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